자, 무명전설 9회차에 대한 관심이 안 그래도 커진 상황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들이 이미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댓글에 남겨지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정리해 봤을 때 한 탑5가 어느 정도 가려지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가수들 중에 성리 씨도 있고, 장한별 씨도 있고, 하루 씨도 있고, 또 어린 손은설 군, 김한율 군, 김태훈 군. 자, 이런 가수들이 대국민 투표에 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 팀 메들리전에서의 성적과 조회수를 비교해 본다면 단연 손에 꼽히는 팀은 하루 온종일과 떼창민국 두 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국민 투표 1등을 하고 있는 가수 성리 씨와 실제 마스터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하루 씨의 이 대결 구도가 결국 준결승 결승전으로 갈수록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야, 하루라는 가수가 지금 남진, 서른도 이런 엄청난 원로 가수급 스타들이 있는 소속사, 소속 가수 아니냐, 밀어주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팩트체크를 몇 개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하루라는 가수가 밀어주기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들도 존재를 했고 그럴 만한 의혹이 나올 이유도 존재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성리라는 가수와의 이런 직접 경쟁이 있어서 두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의 경쟁자가 되기를 원하지 양쪽 팬덤 분들이 막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가 정말 많은 트롯 가수들을 봐왔는데 여태 그렇게 했을 때 내 가수에게 좋은 점이 남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리 가수를 응원하건 하루 가수를 응원하건 나아가서는 다른 수많은 무명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들을 응원하던지 간에 내 가수에 대한 응원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것이 내 가수를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제가 굳이 하루 씨를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성리 가수와의 지금 접전이 아마 준결승, 결승전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 저는 이 두 가수가 결국 최종 성적 탑5 정말 많이 올라간다면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수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가수 하루 씨의 이 소속사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지진 않았지만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루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소속사. 자, 제가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가듯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진님도 있고 서른도님도 있고 조정민 씨도 있고 가수 하루 씨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이번 무명전설에 나온 가수는 하루 씨가 유일하기도 한데 여기에서 논란거리가 컸던 건 바로 남진님이 마스터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프레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진님이 마스터석으로 있음으로써 하루 씨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느냐.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그게 줬다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안 줬다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 같습니다. 남진님이 마스터석에 앉아있다 보니 다른 마스터들이 어느 정도 조금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다고 남진님이 하루 씨를 엄청 극찬을 하고 무조건 하루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이 하루라는 가수가 루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들어간 경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 씨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가수 활동을 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아침마당에 등장을 하면서 하루라는 가수의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기존에 앨범을 발매했고 트로트 가수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성리 씨처럼 아이돌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가 아니었나. 근데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상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연 오디션에 나오거나 방송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 임영웅 가수가 이제 한번 엄청난 신화를 만들었고 영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 거쳐갔었던 관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하루라는 가수가 제가 뭐 기사도 찾아봤고 여러 방면을 봤지만 무명전설에 나오기 이전에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이었다. 근데 이 이후에 등장한 이번 무명전설에도 하루씨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특히 이번 팀 메들리 미션에서도 최고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방청객 증언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나뉘어요. 방송으로 보니까 별로더라라는 분들도 있고 하루씨의 이런 구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하루 온종일 팀의 실제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작진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를 정말 밀어주고 있느냐 이 논란이 크거든요. 사실 제가 미스트롯 때 허찬미 씨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가수는 잘못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너무 편협되어 있는 것처럼 방송에 나오다 보면 특정 가수를 밀어준다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허찬미 씨와 비교해 본다면 하루 씨가 그렇게 밀어주기 논란이 있을 만했느냐? 그건 좀 사실 너무 억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아니 아침마당 때 말고는 특별하게 이름이 알려진 적이 없는 가수인데 왜 무명전설에 와서 마스터들에게 그렇게 점수를 잘 받지? 아마 그 이유는 현장에 가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리라는 가수와 하루라는 가수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밀어주기 논란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진다면 차후에 공개될 생방송 문자 투표의 결과가 사실 가장 현실을 잘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라는 가수가 정말 국민들의 픽을 못 받는 가수라고 한다면 실력 부족이 됐건 매력 부족이 됐건 아마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많이 갈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침마당 때의 활약을 보면 이게 하루씨의 팬들만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당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하루씨를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고 이것이 무명전설에 출연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루씨가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 루체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소속사의 가수로 갑자기 낙하산처럼 등장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리씨에 대한 이 가족사의 아픔을 한번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수가 굉장히 놀라운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리 씨가 아시겠지만 이 어머니가 또 홀로 형과 성리 씨를 키워왔잖아요. 자, 이 성리 씨 못지않게 하루 씨도 알고 보니까 19살에 혼자가 되었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가 그립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하루 씨의 어머님인 것 같고 하루 씨의 어렸었던 시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에서 결국 별세를 하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침마당 때 그 사연을 처음 방송에서 공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 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나를 키웠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혼을 했고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한다면 평생 아버지 없이 하루씩 혼자 생을 보내온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아버지가 없다고 어디 가서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굉장히 가정 형편이 힘들었었다고 해요. 당시 아이들에게 유행이었던 피아노 학원을 그 힘든 형편에서도 어머니가 보내주셨다. 어머니는 날 위해 평생 힘들게 일해왔는데 내가 반장이 됐을 때 어찌나 좋아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근데 이게 하루 씨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셨다. 너무나 슬퍼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생활비와 병간호를 위해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머니가 일어날 거란 희망을 품고 버텨왔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병원에서는 하루 씨에게 어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함께 있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며 같이 울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셨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혼자가 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하루 씨가 무려 대형 4대 기획사 하이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이브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기획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4대 기획사의 연습생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트로트 아이돌 그룹인 애닉스에서 막내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지난해 10월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홀로 서기에 섰고 그 과정에서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 루체 엔터테인먼트의 눈에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루체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루라는 가수를 완전 밀어주려고 막 방송사에 꽂아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애당초 하루라는 가수가 우리나라 4대 기획사인 하이브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고 그 전에 이미 트로트 그룹 애닉스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리 씨도 아이돌 그룹을 하다가 현역가왕에 등장을 해서 이름을 알렸고 무명전설에 또 나와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유사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전 꿈의 무대에서 드디어 1승을 합니다. 이 당시 때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난다. 외할아버지가 무뚝뚝하신데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웃을 일이 없었는데 행복해 하셔서 너무 좋아하신다. 사실 내가 무슨 노래를 하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른다. 왜냐면 노래하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노래방에 가서 녹음을 하여 처음 노래를 들려드렸다. 그러자 우시면서 하는 말이 응원하지 못해 미안하다.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응원한다 라고 말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특히 이 하루 씨가 정말 안타깝게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가수 활동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 2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승을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침마당에서 또 3승을 해요. 이때 윤현준 씨와 대결을 했고 이 전화투표 점수가 3만 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국민 투표 점수에서는 지금 하루 씨가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 이 도전 꿈의 무대에서 왔었던 많은 분들의 투표 점수가 생방송 문자 투표 때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명전설 제작진이 사실 어떤 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놓고 밀어주기를 한다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편집을 할 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씨가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독 화면에 좀 많이 잡혔거든요. 가수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연출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너무 이게 팀 내에서도 하루 씨를 포커싱을 너무 맞춰서 비추다 보면 이게 오해가 충분히 생길 만하다. 자, 그리고 어찌됐건 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이것도 마음이 아픈 게 꿈이 가수였던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했었다. 하지만 폐암과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할머니가 부르던 노래로 대회에 나갔는데 대상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두 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이때가 보니까
야, 제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 아침마당을 할 때가 25년도 4월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했던 삼승했을 때가 또 4월 23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방송된 기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승 때 외할머니가 많은 분들이 응원 전화를 주셨다. 외할아버지가 무뚝뚝하신데 우는 모습을 처음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보니 이때가 불과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4승에 도전을 해서 이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는데 이때 나비를 만났고 이 나비를 보고 어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보니까 최근 어버이날이라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어머니 기일이 2월인데 2달 만에 다시 찾아갔다. 한 마리 나비가 계속 따라다녀서 엄마가 아닌가 싶었다. 라고 이렇게 트로피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5승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잘 지내라고 주신 엄마의 선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루 씨가 결국 5연승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치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당시 때 보면 하루 씨가 사실 쟁쟁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했거든요. 보니까 남궁진 씨, 전종혁 씨. 그래서 이때 막 얘기가 많았어요. 이 두 가수가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때 놀랍게도 전화투표로 해서 하루 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전종혁 씨가 3만 표대, 남궁진 씨가 4만 표대였는데 그거보다도 많은 5만 표대를 받으며 하루 씨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는 제가 볼 땐 하루라는 가수를 아침마당에서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하루 씨의 인생사와 그 인생사가 담긴 노래 실력에 많은 표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무명전설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리 씨의 가정사가 밝혀지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거에 비해 이 하루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별로 조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본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체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 남진님이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누가 낙하산으로 꽂아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명전설에서의 많은 요소들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현역 군단 속에서 막내이자 리더로 나서다 보니 굉장한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신성과 최우진이 눈물을 흘렸다 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공개된 영상을 좀 짧게 살펴보면 정연호 씨가 굉장히 활짝 웃으며 등장을 했고 김동완님의 묻어버린 아픔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지우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잘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때까지 경연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에이스전이 교체되는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지우 씨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팀의 생존을 위해서 에이스전의 무대 자리를 장한별 씨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전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무조건 잘할 것 같다. 목소리 색깔이 맞을 것 같다. 라는 마스터들의 극찬이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대가 시작이 됐는데 장한별 씨 노래 실력이 정말 엄청난 실력의 보유자이기도 하고 아마 MBN 무명전설이 찾은 최고의 다크호스가 제가 볼 때는 이 장한별 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이 진출전 탈락자 명단 그러니까 13명의 최종 탈락자가 지금 뭐 굉장히 왕왕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장한별 씨가 포함이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유명 있지우 팀도 준결승전을 직행하지 못한다면 팀 내에 한두 명은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팀 리더전에 자리를 내준 유지우 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명 있지우 팀에서는
곽희성 씨가 상당히 좀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유지우 씨와 이우중 씨가 누가 탈락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우 씨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팀 리더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장한별 씨를 내보냈음에도 유지우 씨가 어찌됐건 팀 리더였던 건 그전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우중 씨와 곽희성 씨가 탈락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정연호 씨가 있는 이 팀입니다. 찐뽕 명품 팀. 이름이 좀 어렵지만 신성 씨가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부담감을 버려라. 사실 이 경력을 따지고 본다면 신성 씨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연호 씨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팀 안에는 신유 씨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 신유 씨는 어찌됐건 순위와 성적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신성 씨 같은 경우는 순위와 성적이 높지 못합니다. 아주 극초반을 제외하고서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최우진 씨는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가사 실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가사 실수가 무명전설에서는 마스터들이 좋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굉장히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최우진 같은 실력자가 실수를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팀의 성적이 높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아무래도 탈락 후보로 갔을 때 탈락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무대를 지켜보지 못해서 신성 씨가 막 눈물을 흘리고, 최우진 씨도 정연호 씨의 무대를 보며 힘들어 했는데, 제가 좀 결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에 이룬혜 씨가 있는 정연호 씨 팀과 같은 경우 말고 이 한가락 씨가 있는 팀이 곽영광 씨와 함께 있는 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도진, 문은석 두 사람이 있는 팀이 김태훈 군의 팀이고, 하루 씨가 있는 팀은 하루 씨가 있고, 또 장한별 씨가 있는 유명 이치우 팀이 있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창민 씨가 있는 성리 씨 팀이 있고. 자, 그렇다면 에이스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하루, 이창민, 곽영광, 장한별, 정연호, 그리고 김태훈 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총 팀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순위 결과 발표가 나올 때 6개의 팀이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팀 이름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루델레 1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전 무대에서 하루 씨가 굉장히 낮은 성적을 받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1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자 수가 5글자이다 보니 5글자가 낭만이찌우 아니면 하루 온종일 두 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낭만이찌우 팀이 여기에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1등은 하루 온종일 아니면 낭만이찌우 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곽영광 씨가 나오는 팀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성원이라던가 무대 자체가 지금 9회차로 밀려서 팀 메들리 팀 중에서 유일하게 방송도 되지 못한 걸 보면 높은 성적이 아닌 가능성이 있어요. 맨 하순위에 있는 6위 팀의 글자도 5글자, 6글자 돼 보이거든요. 아마 이 팀이 곽영광 씨, 이룬혜 씨가, 한가락 씨가 있는 팀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1등에는 하루 온종일 아니면 낭만이찌우 팀. 그리고 2위, 3위 팀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가 좀 작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좀 짧은, 한 글자가 모질란. 그러니까 4글자 팀이겠죠. 4글자 팀이 뭐가 있습니까? 심쿵단과 떼창민국이 있다. 아마 2위를 떼창민국이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위에 심쿵단. 두 팀의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연호,
가수가 리더로 나오는 연혼의 찐풍 명품이 가장 팀명이 긴데 여기 보면 가장 지금 튀어나와 있는 5위를 차지한 여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연혼의 찐뽕 명품 팀의 순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어떤 인스타 계정입니다. 보이세요? 팔로워 숫자 10.1만 명. 10.1만 명. 어마어마한 팔로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대의 팔로워 숫자는 성리 씨가 이제 공식 인스타 계정으로 걸어놓은 계정일 뿐이고 성리 씨의 계정 자체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업무 관련된 계정을 이걸로 공식 계정을 해놓은 것 같고 이게 아마 성리 씨의 본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리 가수의 이름으로 유튜브 검색하잖아요. 조회수가 100만 단위가 넘고 수십만 단위가 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라는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애당초 어떻습니까? 이미 스타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리 씨가 뭐 흔한 말로 노가다도 했고